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주식전략실에서 준비한 주제는 삼성전자 4분기 여기서 쓸어 담으면 대박납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최근 고민이 굉장히 크실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악재와 호재를 전부터 종합해 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시청하시면서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설명드리지만 우리가 삼성전자와 관련된 영상을 보실 때 항상 명심할 지점이 우리는 주식시장의 100%를 맞출 수 없습니다. 보다 더 확률 높은 곳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노력해보는 거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맹신하시기보다는 참고하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고 갈게요. 우리 10만 명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자료집들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드리고 있는 자료집은 하반기 대세 상승 자료집이라고 해서 시장의 중장기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주도 주권 종목들 모아놓은 자료집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27페이지에 달하는 많은 분량으로 준비해봤고요.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을 업종마 섹터마다 2종목씩만 골라서 제시해드렸으니까 100% 무료입니다. 저희 온더블 투자자문에서 안전하게 여러분들께 정보를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 마지막에 무료로 받아갈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료집도 또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이니까 기대해주세요. 자, 간단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삼성전자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삼성전자의 가장 합리적인 전략은 이러합니다. 일단 2025년도 이번 연도 4분기에 저는 삼성전자가 단기적인 눌림목, 지금부터 시작해서 단기 눌림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언제 가장 강력한 상승이 기대가 되냐면 2026년도 1분기에 가장 강력한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먼저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하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하락의 이유를 먼저 체크해 봐야겠죠. 하락 이유입니다. 중국의 추격인데요. 이게 뭐 무슨 소리냐라고 하실 텐데 뭐 다들 알고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이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 엄청난 보조금을 몰아주고 있습니다. 마치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을 보는 듯한데요. 이 공격적인 중국의 지원 자금을 받은 중국 기업들이 본격적인 이 삼성전자의 먹거리인 D램을 탐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요 매출은 그리고 특히나 HBM이 아니라 범용반도체거든요. 범용반도체가 무너지면 삼성전자가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지금 현재 굉장히 큰 고민이죠. SK하이닉스는 원래 범용반도체를 함께 하다가 HBM 쪽으로 거의 이제 몰빵치다시피 해서 사실 SK하이닉스는 탈바꿈을 시켜놓은 상태고요.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HBM을 따라가고 있긴 하지만 HBM 매출 비중이 SK하이닉스만큼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범용반도체, 그러니까 레거시 반도체라고 해서 범용적으로 다 같이 뭐 컴퓨터에도 쓰고 뭐 데이터 센터에도 쓰고 범용적으로 쓰는 지금 현재 반도체를 현재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 누구한테 중국 기업들한테 추격당하고 있다는 거죠. 디지타임즈는 올해 전 세계에서 CXMT 중국 기업입니다. D램과 지금 현재 YMTC의 낸드 플래시가 차지하는 점유율도 각각 10% 이상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중국 지역들이 막 치고 올라온 거죠. 그 메모리 반도체도 그렇고 낸드 플래시도 그렇고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은 자국 업체들을 백업 공급사로 두고 있지만 이들을 메모리 반도체 주요 협력사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중국 자체가 정치적인 특성이죠. 자국의 기업을 강제로 국가가
밀어주는, 사실상 강제로 이제 자국 걸 사용하라고 현재 지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가격대까지만 오거나 적당한 성능까지만 올라오면 현재 중국에게 해당 자리를 뺏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중국향 매출은 20에서 30%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뭐 지금 이제 SK하이닉스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지금 마이크론에 비해서 중국향 매출이 큰 편이기 때문에 중국이 성장하면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 기업은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의 지금 이제 CXMT는 게다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이어서 이 메모리 반도체 낸드 플래시에 이어서 심지어는 HBM까지 탐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그나마 엔비디아에게 갖다가 팔고 있는 게 HBM3잖아요. 그죠? HBM3를 H20에 지금 저가형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반도체 지금 탑재시켜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 기업이 HBM3에 생산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 자리도 뺏길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현재 기업이 샘플 개발을 완료했고 최근 여러 중국 AI 하드웨어 스타트업과 함께 테스트를 마쳤으며 지금 현재 캠브리콘, 바이렌 테크놀로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일루바타, 코어 X 등 중국 유수의 AI 기업들과 파일럿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확실히 이게 중국의 이제 정치적인 특성이 여기서 다 드러나죠. 이게 정말 완성되지도 완벽하게 성장하지도 않은 제품들을 가지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성장을 시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팔리기 시작하면 이제 사실상 현금을 확보하면서 더 재투자를 하거든요. 특히나 보조금 혜택도 받고 있기 때문에 재투자가 연속해서 이어지면 역시나 기술 성장이 어떤 기업들보다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대놓고 밀어주는데 뭐 성장을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다른 기업들보다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뭐 기술 유출, 뭐 인력 인재 데려와 가지고 불법으로 데려와 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앞뒤 안 가리고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잡는 건 좀 시간 문제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해당 기업은 2026년 초까지 AI 가속기 그리고 GPU 및 데이터 센터 고객들에게 공급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이 위기가 가장 커지냐면 이게 4분기예요. 내년부터 공급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이번 연도 연말부터 커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레거시 반도체, 범용 반도체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꽤나 올라오고 있는데 HBM까지 뺏길 만한 가능성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에게는 가장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 투자를 안 해야 될 것 같죠, 그죠?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릴게요. 이게 큰 위기는 아닙니다. 아직 단기적인 악재에 불과한데요.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 꽤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범용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에서 이제 그 고퀄리티의 HBM4까지, HBM3나 4까지 이제 굉장히 하이 퀄리티로 좋은 반도체까지 넘어가는 게 지금 최종 목표거든요. 여기까지 넘어가는 데까지 시간이 꽤 지금 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꽤 많이 남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최근 들어서 미국 상무부가 이 지금 현재 CXMT를 규제했기 때문인데요. 수출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최근 올해 1월에 미국 국방부는 중국 군사기업 목록에 포함시키면서 이 해당 기업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블랙리스트에 들어가면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 이 기업들한테 미국에 있는 반도체 장비 만드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원래는 이 중국 기업들한테 이 장비들을 납품했었는데 이제는 납품을 안 시켜주기로 한 거죠. 중국의 반도체 성장이 너무 빠르니까 이것을 견제하고자 이 미국에서 중국 기업들한테 규제를 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규제를 가하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티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진짜 이제 정말 이제 미국의 반도체 장비가 없으면 중국이 자체적으로 만들기 힘들다는 게 좀 느껴지는 게 바로 그 고속으로 성장하던 이 수율이 갑자기 멈춰버렸습니다. 보시면 올해 5월에서 6월 기획했던 DDR5 양산을 아직 시작하지 못한 배경엔 품질 문제가 있다. 지난 25일 전문지
톰스 하드웨어는 대만 현지 언론을 인용해서 이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DDR5 D램 수율이 50%를 웃도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게 기본적으로 한 80%, 70%는 못해도 최소 70%고요. 80% 이상 올라와야 그게 양산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여기까지 올라와 줘야 되는데 아직 50%에 머물고 있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죠. 그래서 생산 능력도 크게 성장하지 못했다. 미국의 제재 압박과 외산 장비 수입이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 이에 연말 웨이퍼 생산 능력도 기존 30만 장에서 26만 장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생산량 자체도 줄어들고 수율도 맞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도 못하는데 여러분들 이 기본적인 범용 반도체도 못하는데 HBM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HBM 수율은 당연히 더 안 올라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악재가 있고 언급되긴 할 거지만 큰 악재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악재가 나와줬을 때 과감하게 분할 매수를 준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4분기가 단기적인 눌림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요때는 좀 피해 가시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오히려 기다렸다가 좋은 매수를 하면 좋겠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이 눌림목이 조금 더 나올 거라고 보이는 게 시장 위기 때문이죠. 이건 너무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항상 미국의 재무부 잔고인 TJ 잔고가 채워질 때마다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채워질 때마다 미국 증시는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왔다라고 설명드렸죠. 과거 2022년도 1월달 이때 미국의 TJ 잔고 이게 뭐냐면 미국이 이 채권 발행을 대량으로 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가서 미국 그 정부 자금 통장을 채우는 겁니다. 이게 미국 통장 잔고를 치워 나야 나중에 새로운 뭐 정책들이 나왔을 때 돈이 나눠줄 수 있는 거잖아요. 정부 정책 자금을 담아두는 통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통장을 좀 썼다가 다시 채울 때마다 항상 증시는 단기 조정을 받습니다. 실제 보시면 과거에도 2021년도 1월달 채우는 과정 속에서 3개월간 주식시장이 둔화를 보였고요. 2023년도 7월달 부근에도 한 3개월간 증시가 좀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죠. 그래서 일단 애초에 지금 3분기에는 별로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TJ 잔고가 차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여기가 한 4천억 달러 안 됩니다. 4천억 달러 정도였는데 현재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미국 재무부에서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여기 보시면 대략 5천억 달러거든요. 최근 들어서 지금 1천억 달러를 채웠죠. 최근 증시가 왜 빠지는지 아시겠습니까? 여기로 유동성이 쭉 빨려 들어가니까 미국 증시가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장 자체가 조정을 받고 있다. 지금 현재 이 유동성 위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무조건 유동성이 채워진다고 증시가 떨어지고 급락하고 이게 아니라 이 유동성이 빠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평소에 가볍게 지나갔던 이슈들도 다시 한번 재부각되면서 증시의 하락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관세로 인한 기업들의 실적 둔화 시작과 3분기 실적 악화에 대한 악재도 크게 부각될 겁니다. 옛날부터 있었지만 더 크게 부각될 거예요. 그리고 최근 삼성전자는 2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서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삼성전자에게도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다라는 걸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중국의 악재도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유동성 그러니까 조그마한 이제 불시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 괜히 지금 추가 매수를 바로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 설명드려요. 자, 그럼 오히려 언제 해야 되냐? 제가 계속 설명드리지만 4분기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왜 4분기에는 크게 두 가지 기대감이 들어옵니다. 첫 번째는 HBM4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고요. 두 번째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뭐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오냐, 핸드폰 판매량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옵니다. 최근에 삼성 핸드폰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어요. 잘 팔리고 있는 가운데 내년 1월 달에 뭐가 나오죠? 언팩 행사, 새로운 언팩 행사를 통해서 갤럭시 26을 또 출시하겠죠. 특히나 이제 엑시노스를 탑재한 상태에서 출시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엑시노스면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요즘에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건 좀 다르죠. 엑시노스가 성능이 좀 부족할지라도 애플에 비해서 AI 기능이 더 많이 들어간 삼성 핸드폰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삼성은 구글이라는 AI 거대 기업의 사실상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분위기상 핸드폰 판매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더 큰 상승이 더 큰 판매량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AI 기능만 잘만 준비한다면 추가적인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내년 1분기가 가장 주목된다라고 설명드려요. 자세한 얘기 설명드리면 HBM4에 대한 좀 기대감도 있는데요. 저 둘 다 설명드릴게요. 우선 HBM4에 대한 기대감 있을까? 이거 여러분 의문이죠. 이게 삼성전자에 뭐 들어갔다 나온 것도 아니고 고위급 입원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하냐 생각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축축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엔비디아 같은 경우 최근 삼성전자의 HBM4를 기다려주는 듯한 모습도 많이 보여줬고요. 퀄 테스트를. 그리고 보시면 SK 하이닉스와 단가 협상을 했는데 이 단가 협상이 생각보다 좀 낮게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 차세대 HBM 공급 가격 대폭 인상했다고 나왔는데 사실 HBM3E에서 4로 바뀌면서 가격이 70% 인상이 됐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많이 인상된 거 아니야 라고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과거에 HBM을 독점하던 과거 HBM3E에서 HBM3 그러니까 버전이 바뀌는 게 중요해요. 이 버전이 바뀔 때 가격이 1.5배에서 2배 뛰었습니다. 원래 예전에 이 정도 뛰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독점이 좀씩 흔들리고 있죠. 꼭 삼성전자가 아닐지라도 마이크론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한미반도체한테 장비도 공급받고 장미반도체의 기술자들이 대거 투입되면서 최근 HBM3E의 지금 이제 수율을 극한으로 끌어올려가지고 많이 주목받았었죠. 그래서 HBM4의 독점이 깨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이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현재 보여집니다. 그래서 HBM4가 성능이 정말 많이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이 가격이 많이 올랐다 하는데요. 이거 사실 체크해보면 그렇게 오른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확실히 HBM4에서는 무언가 변화의 조짐이 조금씩 불고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특히나 왜 그리고 이 왜 변화가 생기냐? 여태까지 SK하이닉스가 독점이었는데 왜 지금은 기대할 만하냐?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항상 설명드렸지만 하이브리드 본딩이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이걸 가지고 제대로 HBM을 양산한 적이 없어요. 뭐 양산을 준비한 적은 있어도 양산한 적이 없어요. 이걸 해봐야지 아는 거란 말이에요. 특히나 하이브리드 본딩이 이제 곧 HBM 16단 이상부터는 꼭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는 게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게 두께가 너무 두꺼워지면 탑재를 시킬 수가 없거든요. 두께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높이 쌓아 올린 것도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께를 줄이기 위해서 중간에 범프라고 하죠. 이 중간에 범프를 최대한 없애버리는, 보이시죠? 최대한 없애버리게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TC 본딩 장비보다는 바로 하이브리드 본딩이 주가 될 것이다. 하이브리드 본딩이 주가 되면 자연스럽게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누가 잘 쓸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영원한 건 없는 거예요. 이 동점은 영원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대단한 기술력을 계속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하나의 변수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게 좀 등장했기 때문에 지금 다도 같지 뭐 계속 설명드리지만 그래도 SK하이닉스가 잘 나갈 겁니다. 하지만 틈이 생겼다는 점이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왜? 주식은 기대감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죠? 꼭 삼성전자가 꼭 HBM을 꼭 차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압사라고 뭐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기대감 하나만으로도 주가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대감이 생기는 1분기, 내년 1분기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하필 1분기냐?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엔비디아가 HBM을 4를 탑재한 루빈을 생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년 1분기 선반영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오히려 2분기 가서 엔비디아가 생산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때까지는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진짜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실이 드러나기 전에 기대감이 가장 들어와 있는 1분기가 가장 매력적일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기대감은요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항상 이건 너무 반복해서 설명드리지만 삼성하고 엔비디아의 관계를 보시면 엔비디아도 SK하이닉스가 독점하는 거 싫어해요. 가격 비싸게 사야 되니까. 괜히 독점 얘밖에 못 만들면 얘 거 비싸게 사야 되잖아. 부르는 대로 값이니까. 근데 삼성이 여기서 열심히 껴들기 시작하면
가격 협상이 도움이 되겠죠. 아, 너네 삼성도 요즘 꽤 하던데 너네 이거 이러다 독점 이거 안 될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가격 단가를 낮춰버릴 수 있겠죠. 계속해서 엔비디아는 삼성의 편을 들어줄 게 뻔하기 때문에 우리는 삼성전자의 기대감 1분기에 분명히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주가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최근 들어서 안 그랬던 적이 없기 때문에 꼭 기대감이 들어올 거라고 봐요. 많든 적든 뭐 그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증명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자, 그리고 앞서 설명해 드렸던 바와 같이 생각보다 핸드폰 판매량이 잘 나오면서 이게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핸드폰 판매는 1월부터 언팩 행사에서 공개해서 본격적으로 판매를 2월달 진행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언제 실적이 반영되냐, 바로 4월달에 공개되는 1분기 실적 발표에 기대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딱 4월까지 기대감이 오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죠? 1분기, 1월달, 2월달, 3월달 긍정적일 수 있겠구나. 실적 발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구나.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갤럭시 판매량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갤럭시 폴드 미국에서도 흥행하면서 사전 예약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현재 전작 초기 대비 판매량이 50% 급증하면서 또 새 기록을 세웠고요. 폴더본이 이제 주류 선택지로 자리 잡았다면서 매년 소비자 피드백을 반영해서 다른 기기와 차별되는 경험을 제공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건 삼성 좋을 때로만 해석한 거고, 솔직히 말해서 소비자로서의 객관적인 판단은 뭐냐면, 첫 번째 AI 기능이 애플이 너무 혁신이 없습니다. 오히려 구글이 혁신이 좋잖아요. 그래서 AI 기능 가지고 애플을 조롱하는 영상들도 꽤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구글하고 협업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했었거든요. 지금 AI 독점적 이 시장에서 현재 오픈 AI를 가장 빠르게 따라잡는 기업으로 가장 손꼽는 게 구글이 입니다. 그 구글하고 협업하는 것만으로도 AI 다양한 기능들이 탑재될 수 있겠죠.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애플이 많이 부진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고요. 그죠? 그러면서도 이 하드웨어 기술들이 하나씩 준비했던 기술들이 완성되면서 완성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내년도 1월 달에도 기대해볼 만한 핸드폰 신작 AI 기능들이 담긴 것들이 나오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구글이 시장에서 AI 기능을 잘 잡고 있는 만큼 삼성에게도 긍정적인 현상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매매 전략을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매매 전략은 어떠냐? 3분기 증시가 조정받고 4분기 중국발 악재가 반영된 뒤 공략이 유효하다. 제가 봤을 때는 한 10월달, 9월달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보시고 10월달, 11월달쯤에 중국발 악재에 대한 이슈가 언급되기 시작하면 분할 매수하시는 게 좋다고 봐요. 그리고 예상보다 HBM4에 대한 기대감이 생각보다 클 것이다라고 설명드렸죠. 이 공정 자체가 변하니까 틈이 생겼단 말이에요. SK하이닉스와 경쟁하면서 특히나 이걸 엔비디아가 오히려 도와주겠죠.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엔비디아는 SK하이닉스의 HBM4 단가를 낮춰야 되니까 최근에 단가 낮추는데 사실상 성공했다고 보여요. 엔비디아의 HBM4 기대감이 커지는 1분기까지 유효하다. 사실상 생산은 2분기이기 때문에 그 직전까지 계속 퀄 테스트 얘기가 나올 겁니다. 삼성전자의 HBM이 엔비디아에 통과되냐 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그때가 가장 많이 언급된 시기가 1분기거든요. 그래서 1분기까지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그리고 1분기 이후부터는 보지 마세요. 왜? 항상 설명드리면 1분기 이후까지 길게 끌고 가는 걸 권장해드리지 않는 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기대감에 투자를 하는 거지 우리가 막 점쟁이처럼 다 맞춰서 삼성전자는 엔비디아한테 HBM을 납품할 거야 점쟁이처럼 맞추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객관적으로 우리가 확률 높은 베팅만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은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달 삼성전자의 새로운 언팩 행사에서 새로운 스마트폰, AI 스마트폰이 또 주목받을 것이다. 그러면 실적 발표가 나오는 4월까지 기대감이 돌기 때문에 역시나 내년 1월 1분기까지 1월에서 3월달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에 진짜 더 큰, 이게 사실 이런 건 삼성전자의 개별적인 뉴스고 이게 사실 이게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올릴 주요 요인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항상 설명드렸지만
삼성전자는 곧 죽어도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 시가총액 1위라는 얘기는 뭐냐면 유동성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돈이 풀리면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기업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 같이 돈 어마어마하게 풀리면 전 세계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현재 2026년도 금리나 기대감 커지죠. 지금 파월 의장 사퇴, 파월 의장 임기가 5월에 끝나니까.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담보대출 때문에 비트코인 자금들이 미국 시장으로 자산들이 이동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으로 유동성이 급격하게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미국의 유동성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정부에서 이번에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통과되면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내년엔 돈이 많이 뿌려질 것이다. 돈이 많이 뿌려지면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내년 초에 기대감도 있고 유동성도 풀리기 때문에 이번 4분기에만 잘 눌림목에서 잘 기다렸다가 잡아보시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되셨죠? 제가 정말 아쉬운 게 뭐냐면 전 사실 이 얘기를 오늘 영상에 처음에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미 한 달 전부터 설명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적당한 7만원 선까지 6만 5천에서 7만원 선까지 반등을 하면 우리는 분할 매도를 좀 하면 좋겠고 분할 매도를 잘 해서 우리가 기다리면 좋은 매수 타이밍이 또 4분기에 온다라고 항상 좀 설명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영상을 미리 보신 분들은 아마 이 고점 부근에서 올라가실 때 분할 매도를 잘 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못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의 영상을 다시 한번 준비해 봤고요. 우리가 항상 설명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절대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높은 확률의 이 방향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께서 방향성이 잘 정해졌으니까 방향성대로 여러분이 참고해 보셔서 투자에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난 그래도 못 팔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죠? 그런 분들도 내년 1분기까지는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지켜보면서 잘 가져가시면서 이번에 청산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시가총액 1위 가장 대표적인 기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응원해야지 누가 응원하겠습니까? 여러분께 항상 나쁜 마음보다는 이제 뭐 이슈 호재나 지금 현재 악재는 객관적으로 판단하면서도 기업 자체는 응원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항상 삼성을 응원하고 함께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이야기 전달해 드렸고요. 나는 삼성전자 이외에도 종목이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하반기 상승 기대감이 있는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반기 대세 상승 자료집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서 받아갈 수 있냐?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 어디서 받아갈 수 있냐? 바로 이재진의 주식 전략실이라고 해서 제 어플리케이션에서 받아갈 수 있는데요. 삼성 핸드폰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 아직 상한가 랠리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만 검색하시면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받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정보를 얻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어플리케이션에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어떤 걸 드리냐? 첫 번째 2배 급등 자료집, 뭐 이런 왼쪽에 보이시는 자료집 같은 걸 드리고요. 그리고 1일 급등 추천주 내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침 주요 뉴스 및 플러스 관련주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 장 마감한 뒤에 오늘의 시장 주도주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흐름들 전체적으로 다 읽어서 드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온더블 투자자문에서는 특히나 그리고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정보를 드릴 때 핸드폰 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보시다 보면 가끔 가다가 이제 핸드폰 번호를 자연스럽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로 문자 보내세요. 어디로 뭘 보내시면 무슨 설문조사를 하시면 여러분들께 이제 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거의 넘어가잖아요. 핸드폰 번호 싹 다 털려서 여기저기 개인정보 팔려다닙니다. 그냥 스팸 문자, 스팸 전화 오는 게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핸드폰 번호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어플리케이션 만들어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이재진이라고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 검색하시면 무료 어플리케이션 나옵니다.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셔서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재진이라고 검색창에만 검색하시면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 나옵니다. 주식 전략실이라고 나오고요. 이재진이라고 아이폰에 검색하시면 주식 상한가 랠리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곧 지금 이제 주식 전략실로 바뀔 겁니다. 이재진 이름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고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시면
급등 추천주 들어가셔서 지금 이제 공지글 두 번째 글 파일 다운로드 보시면 자료집 있으니까 꼭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위에 매일매일 추천주 나가니까 추천주 확인해 보시고요. 급등 추천주 같은 경우에는 포착 자료 같은 경우에는 매일 아침에 지금 현재 주요 뉴스와 지금 현재 주요 종목들 전일자 상승 테마와 오늘의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 쭉 정리해드리고 있어서 거래하시기 훨씬 편하실 것 같고요. 매일 아침 꼭 보세요.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셔서. 그리고 지금 장 마감한 이후에 오늘 시장을 주도했었던 종목과 관련된 종목들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시장 흐름은 습관처럼 보시면 시장 흐름을 이해하는 데 훨씬 많이 도움이 되니까 무료로 올려드리는 거니까 다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 또 유익한 내용과 또 찾아뵐 테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까지 부탁드릴게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